안녕하십니까, 변화국어입니다.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 현대시 8번째 작품인 윤동주 시인의 병원, 그리고 김기택 시인의 벽 작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윤동주 시인의 병원 작품인데요. 윤동주 작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의 무기력한 지식인을 대표하는 그 작가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흰 옷 아래로 하얀 다리를 드러내놓고 일광욕을 한다. 화자, 즉 작가는 이 여자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간적 배경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병원 뒤뜰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배경 나오고 있고요. 공간 쓸게요. 거기에 젊은 여자라고 하는 중심 대상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화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 대상, 젊은 여자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는 흰 옷을 입고 있고요. 또 하얀 다리를 드러낸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 풀어봤겠지만 시각적인 이미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합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각적인 이미지를 왜 활용을 하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젊은 여자가 병원에 있어요. 근데 피부가 하얗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원래 톤 자체가 하얗다라는 것이 아니라 핏기가 없다. 생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흰 옷 아래로 이 하얀 다리, 특히나 이곳은 핏기가 없고요. 연약하다. 생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핏기 없이 연약한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생명력이 좀 없는 그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그것을 드러내고 여기 일광욕을 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 하얀 다리를 선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핏기가 없는 다리가 너무 싫은 거죠. 자, 그러니 이 핏기 없는 다리, 즉 생기 없는 다리를요, 이런 것들을 일광욕을 하면서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일광욕을 하는 행위, 왜 굳이 일광욕, 선탠을 왜 할까요? 라고 하면 이 하얀 다리를 색깔을 바꾸기 위해, 즉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라고도 해석 가능합니다. 현실 극복 의지 행위다. 생기 없는 다리를 일광욕을 하면서 극복하려고요. 그 다음 계속 한나절이 기울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자, 우선 한나절이 기울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가슴을 앓는다라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즉 이 여자가 왜 아픈지가 나오죠. 어디가 아픈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 젊은 여자의 병의 원인 나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병약함 혹은 플러스 가슴을 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의 원인을 알 수 있는 거죠. 원인이 어디요? 가슴이요. 가슴을 앓는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근데 그 찾아오는 이가 한 마리도 없대요. 나비 한 마리도 없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 이 여자의 상황을 좀 더 부각할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요? 굉장히 쓸쓸하고요. 외로운 처지라는 것을 부각하죠. 외로운 처지, 부각. 그리고 그 밑에 슬프지도 않은 살구나무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는 아프니까 당연히 슬플 거예요. 쓸쓸할 거고 외로울 거예요. 그런데 슬프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여자의 아픔을 공감한다,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살구나무 가지, 즉 자연물을 활용해서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 때문에 니은 부분은요, 바람조차 없는 이 적막함, 또 쓸쓸한 분위기를 강조할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젊은 여자가 병원 뒤뜰에 얼굴을 가리고 하얀 다리를 드러내면서 일광욕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를 없는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요.
그리고 한나절이 게으르도록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처지일 거고요. 거기에 공감하지 않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뒷부분 가볼게요.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왜 작가는 여기에 있는지, 즉 병원에 있는지가 나오죠. 뭐요? 나도 모를 아픔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병원에 온 계기가 됐겠고요. 방문 계기. 근데 그 화자의 상황 나와요. 화자는 지금 일단 아파요. 고통을 머금고 있어요. 우리 여자와 동일하게. 그런데 모를이라고 하니 이 여자는 병의 원인이 가슴을 앓는다였어요. 근데 이 화자는 왜 아픈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고통의 원인을 모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다시 한번 병원이요. 처음으로 이 병원에 왔대요. 그 다음 계속.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디귿, 늙은 의사라고 하는 존재는요. 나의 병명, 원인을 또 몰라요. 자,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 디귿을 굳이 따지자면 부정적인,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를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도움 줄 수 없는 존재. 자, 그래서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주는 이 젊은이의 병이 중요한데요. 이 젊은이의 병이 무엇을 상징하냐 라는 거죠. 즉 늙은 의사와 달리 젊은 이의 병, 즉 나는 왜 속을 끙끙 앓고 있어요? 작가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겠죠. 작가 윤동주 작가예요. 무슨 시대요? 식민지 시대요. 식민지 시대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느 층? 즉 젊은 청년의 지식인층의 내적 고뇌와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적 고통을 우리 젊은이의 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포인트는 지식인층의 내적 고통, 고뇌입니다. 근데 그것을 늙은 의사는 모르기 때문에 시대 배경 계속 엮을게요. 일제감정기 때 청년 지식인층하고 다른, 즉 나이가 있는 층을 우리는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기성세대라고 하죠. 기성세대.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의 캐릭터는요, 청년, 지식층의 고민을 공감하지 못하고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안주하는 그런 세대층이겠죠. 그러니까 무르르는 대로 흘러가라.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이 늙은 의사는 당연히 젊은 층의 마음을 공감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왜 아픈지도 진단을 내리지 못하겠죠. 자, 그러니 내적 고통, 고뇌라고 볼 수 있고요. 나에게는 병이 없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라고 얘기하니 지금 여기에서도 나는 나의 이 시련, 필요,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고뇌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고요. 시련과 피로를 보여주면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 빡치죠. 근데 성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분노를 절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좋습니다. 표현법 정리하고 뒷부분 가볼게요. 표현법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억에 관련된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나왔듯이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한다, 내세운다 라는 거 포인트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찾아오는 이 한 마리도 없다 라고 하는 쉼표 부분들, 쉼표의 잦은 사용 괜찮습니다.
뒷부분에 계속 갈수록 쉼표 자주 사용하니까요. 간단하게만 필기 할게요. 자, 그리고 그러나를 통해서 여기에서 도움 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늙은 의사 포인트 맞춰주시면서 실현, 피로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법 보시다시피 대구법,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볼 수 있죠. 그래서 포인트 우리 표현법까지도 봤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젊은 여자를 관찰하고 있는 부분. 젊은 여자는 병의 원인을 알지만 나는 병을 몰라요. 병의 원인을 몰라요. 근데 그 병의 원인을 진단하러 병원에 갔는데 늙은 의사도 모른대요. 이러한 이 현실적인 상황, 안타까운 상황을 또 보여주고요. 계속. 여자는 자리에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라고 합니다. 자, 어디예요 지금 공간? 병원 뒷뜰이죠? 병원 뒷뜰에서 지금 일광욕 하다가요 자리에서 일어난 이 여자를 화자는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깃을 여미고 화단화에서 중심 소재 금잔화 한 포기, 금전화만 포인트 잡으셔도 돼요. 금전 한 포기, 금잔화라고 하는 중심 소재 보이죠? 이걸 꽂고 이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라는 것은 이거를 계속 생명이잖아요. 꽂히니까 생명력 있게 키우고 싶은 마음, 즉 여기에서 현실을 뭔가 좌절하고 현실을 포기한다, 삶을 포기한다면 사실 이런 꽃을 들고 병실에 가지 않겠죠.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이 금전화의 상징적인 의미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자 꽂히니까 생명력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현실, 극복 의지가 될 수 있다. 뭔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다. 금전화를 포기를 따서 가슴에 꽂고 병실 안으로 가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니까요. 괜찮겠죠? 그 다음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중심 소재는 일단 건강인데요. 그리고 내 건강인데요. 이 내 건강과 그 여자의 건강이 어떻게 해요?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화자의 바람이겠죠. 그러면 이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니 화자의 소망이 회복이겠고요. 즉 생명력, 즉 희망, 이게 화자의 소망이겠고요. 그 회복되기를 말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 여자가 희망을 잃지 않듯이 나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화자 나와 이 젊은 여자가 어떻다? 서로 즉 화자는 여자에게 동질감을 느낀다. 포인트 동질감 을 느낀다. 왜 동질감을 느껴요? 둘 다 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둘 다 회복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질감. 그리고 그 여자는 먼저 금전화를 따가지고 병실 안으로 들어갔으니 먼저 희망을 잃지 않고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화자는 이 여자를 어떤 대상으로 또 보고 있냐면 수능 특강에서 강조한 포인트 동질감을 넘어서 동경의 대상이다. 즉 동경의 대상이라고 한다면 워너비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여자처럼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현실 극복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동질감을 느끼는 거 뿐만 아니라 동경의 대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걸 굳이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같은 병을 앓고 서로 연민을 가지고 있는 감정, 뭐요? 동병상련. 네, 까지도 정리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윤동주의 병원이었고요. 뒷부분에 지금 화자랑 이 여자가 동질감을 가지고 나도 현실을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 극복 의지의 소망까지, 의지의 소망까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감정
동질감을 느끼는 건 동시에 동경의 대상일 수 있다. 나도 여자처럼 포기하지 말아야지. 이러한 작품입니다. 네, 뒷부분 정리하면서 윤동주 병원에 마무리해볼게요. 이 작품은 병원 뒤뜰에서 본 젊은 여자의 환자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그 여자 환자의 병과 자신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중심 대상, 이 관찰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관찰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을 하고 돌이켜보죠. 자신의 병을. 그리고 그 여자 병과 나의 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그 소망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찰 후에 소망. 화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앓는 젊은 여자의 생기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하얀 다리 기억나죠?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데 나비 한 마리도 찾아오지 않으니까. 또한 자신의 오래된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늙은 의사의 몰이해 이해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서 지나친 피로, 지나친 근심 이런 것들을 느끼지만 성내서는 안 된다라고 분노를 자제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화자는 그리고 자신과 여인의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보는 사면의 산문시 형태로 이루어진 이 작품, 현재용 종결어미를 사용해서 현장감 느끼게 하는 한편 묘사를 통해서 시각적 이미지의 사용, 마지막 표현법 정리하면 총 3년으로 되어 있죠. 산문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이 문장 길이가 보시다시피 엄청 길어요. 호흡이 길어지게 되는 시, 산문시고, 거기에 마지막 현재형 종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두어 본다, 네, 없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종결어미는 무조건 현장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묘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뭐 흰 옷이라든지 하얀 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 사용이 돋보입니다. 주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젊은 여자를 관찰하면서 화자는 그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관찰, 성찰, 희망을 나타내준다.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서 강조드릴 거는 바로 병원, 즉 제목의 의미인데요. 이 병원이라는 공간은 원래 본질적인 특징이요, 여러분. 병을 진단하고 치유하는 거죠. 근데 현실, 이 윤동주 시에서 나오는 병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본질과 현실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상황, 현실은 어떤데요? 아니, 치료는커녕이요, 우리 병을 늙은 의사는 제대로 진단도 못해요. 당연히 치료도 못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화자는 이 일제시대, 식민지 시대의 무기력한 청년의 내적 고뇌, 고통을 더 부각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뒷부분 두 번째, 나 작품 현대시, 김기태 시인의 우리 벽이라는 작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게요. 자, 1년부터 살펴볼게요.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다 라고 합니다.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였다. 여기서도 중심 대상, 관찰 대상 나오죠? 작은 할머니. 먼저 체크할게요. 중심 대상이고요.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이다. 자, 우리 1행부터 화자의 신체 나와요. 옆구리. 즉 화자의 옆구리입니다. 화자의 신체. 무언가 꼼지락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키가 작은 할머니의 몸짓이겠네요. 할머니의 몸짓. 어떤 몸짓인데요? 작고 미약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꼼지락꼼지락 거리니까요. 뭔가 영향력이 크지 않고 뭔가 조금씩 꼼지락거리고 있으니까요. 관찰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화자가 내려다 보니까
관찰하는 상황이라는 거 당연히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10,000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10,000원 전동차라고 하는 공간적 배경 나와요. 공간적 배경. 화자랑 할머니는 10,000원 사람들이 가득 찬 전동차 지하철 전철에서 지금 두 사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전동차에서 내리려고 할머니는 혼자 헛되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행동은요, 할머니의 행동이고요. 내리려는 시도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애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중심 대상이자 또 제목의 의미가 나와 있죠. 승객들은 높고 튼튼한 벽이라고 지금 비유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승객들 네모칸 벽의 원관념이고요. 나머지 승객들은 빈틈없이 할머니를 애워싸고 이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는데, 이때의 벽은 중심 대상 할머니의 기준점으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따져볼게요. 우선 할머니는 이 승객들 때문에 내리질 못해요. 지금 내려야 되는데. 그리고 뒷부분,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며 떠밀어도요 벽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높고 튼튼한 벽은요, 여기서 부정적인, 할머니를 방해하는 방해물이 되겠죠. 할머니의 방해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해물이냐면요,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면서 떠미는다, 즉 소통을 시도하고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거든요. 나 나갈게 중얼거리면서 떠들어도요. 근데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할머니의 방해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높고 튼튼한 벽. 그래서 애워싸고 있는 방해물의 존재다. 계속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할머니를, 우리 다른 승객들을 보살펴줘요?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러니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한번 벽은 부정적. 뭐 한다? 굉장히 이 연약한 사람한테,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다. 그쵸?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계속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노력은 계속해요.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태아의 발가락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미약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의 미약한 힘을 또 비유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때 꿈틀거릴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할머니의 미약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벽, 즉 다른 승객들의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려야 할 때에서 못 내렸어요. 그죠? 그래서 벽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거. 먼저 핵심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표현법 정리 좀 할게요. 우선은 공간적인 배경 어디요? 10,000원 전동차요. 그리고 중심 대상이 지금 할머니와 그 다음에 우리 승객들이 나오죠. 그래서 각각의 상징적인 의미 좀 정리 좀 합시다. 할머니는 무엇을 뜻하고 또 승객들은 무엇을 뜻하는지 좀 지켜볼게요. 정리 좀 할게요. 전동차는 하나의 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동차 안에서는 우리의 현대 사회나 혹은 도시의 삶, 도시의 공동체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할머니는 그러면 현대사회에서 또 도시 공동체에서 어떠한 임무를 담당하냐라고 한다면 우선 굉장히 소외된 현대인이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힘이 없으니까 미약한 존재. 그러면 이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우리 승객들은 역시나 현대인인데 어떤 캐릭터요? 이기적인 현대인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 소외된 현대인을 무관심하고 이기적으로 대하는 우리 승객들의 대조적인 이 구도가 가장 핵심적인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관심하고요. 이기적이고요.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이기적의 동일한 표현이지만 타인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될 수 있겠죠. 넘어가기 전에 표현법 말씀드린 대로 정리 좀 할게요. 내려다보니 작은 할머니 그 전에 이제 뭐 작다, 꼼지락거리다 이런 것들은 다 움직임인데 시각적인 표현이다. 근데 역동적 안 됩니다. 역동적은 진짜 엄청나게 움직여야 되는 작게 꼼지락거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공간 나와 있고 이 승객들은 할머니를 애워싸고 높고 튼튼한 벽이 되어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비유. 승객들을 벽이라고 비유하고 있으니까요. 중얼거리면서 떠민다, 중얼거린다라고 얘기하는 거 청각적인 심상이라고 분류할 수 있죠. 그리고 태아의 발가락처럼 지규 표현 사용하면서 리을 우리 수능특강 문제에서도 있어요. 지규를 보조관념 태아의 발가락이라고 비유하면서 꿈틀거릴 뿐이었다. 이 미약함을 강조하려고 지규 표현법 사용했네요. 열리고 닫혔지만 조금 더 흔들림 없는 벽의 모습 뒷부분 계속 이어서 정리해 좀 할게요. 자,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끝까지 할머니를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뭐 나갈게요 대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계속 빈틈을 더욱 세게 조이면서 자기가 내릴 때만 기다리고 더 밀치는 그러한 현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사적으로 꿈틀기는 동안 계속 노력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점점 작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더욱 옥죄는 겁니다. 그쵸? 더 소외감을 느끼죠. 소외감을 더욱 느끼죠. 승객들은 빈틈을 더욱 세게 조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견고한 벽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니까요. 현대사회 속에서 약자를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약자 배려하지 않는 누구들? 네,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을 보여주고 있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들밖에 모르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벽이라고 하는 중심 소재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뒷부분 또 이어서 최종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작품은 할머니를 에워싸고 있는 승객들로 인해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벽이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할머니를 에워싼 승객들의 행동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해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약자의 모습 을 지금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벽이라는 시 반복하고요. 할머니를 애워싼 승객들의 행동,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타인에 대한 배려, 관심이 없는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 비판해주고 있는 작품. 주제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해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구성하면서 표현법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할게요. 우선
할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고 있지 않는 모습, 미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황 자체가 관찰을 하는데 그 할머니를 중심 소재로 이렇게 삼으면 점점 이 작품은 고조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층적 고조형. 쉽게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계속 비좁은 건 맞는데 점점 저조여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점층적 고조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은 전동차라는 공간이 현대사회, 만원인 전동차인 공간이 현대사회라고 볼 수 있고 그 할머니와 승객들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들어간다, 대비된다 라는 것까지도 이 글의 핵심, 이 작품의 핵심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작품은요, 이렇게 중심 대상을 관찰하는 작품을 지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관찰 대상에서 화자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떤 식으로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가작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병원에서 젊은 여자를 관찰하면서 젊은 여자를 동경도 하고 동질감도 느끼는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할머니를 어떻게 해요? 연민의 시선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화자는 이 관찰을 하면서 동질감이 아니라 안쓰러움, 안타까움, 연민, 그리고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처럼 정리, 이 전동차라고 하는 공간은요, 본질적으로 원래 본질적 특성은 원래 굉장히 공존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철, 지하철 타시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바로바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살갗이 닿으면서 만원은 특히나 얼굴을 보게 되는 밀접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전동차라고 하는 이 공간 속에서 현실은 역설적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역설적 상황은 어떻게 벌어지냐면, 아니 공존하고 공유하고 같이 밀접 살갗이 닿으면 서로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관심이 없게끔, 그 다음에 또 이기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있으니까 이 전동차라고 하는 공간에서 역설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본질과 다른 역설적 상황이니까요. 그러니 우리 아까 병원에서의 본질적인 특성과 현실, 그리고 지금 전동차라고 하는 공간에서 본질적인 특성과 역설적인 상황, 현실적인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공간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또 중심 대상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이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